안녕하세요. 시니어 라이프 비즈니스를 연구하는 샤키입니다. 금주에 있었던 시니어 라이프 비즈니스 뉴스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뉴스는 부모님 아프신데 가볼 상황이 안 돼. 그때 복지 공백 돌봄 메우는 돌봄 SOS라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이런 경험을 많이 합니다. 부모님을 돌봐야 되는데 갑자기 사고나 질병 등 긴급 상황에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데요. 성북형이라고 성북구에서는 이러한 프로그램을 단기적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나라의 경우에 어르신들이 시니어들이 케어를 받기 위해서는 노인 장기 요양보험에 가입을 하는데요. 이때 신청을 했는데 그 수급자가 못 되는 경우도 상당히 많습니다. 약 3, 40만 명이 되는데요. 이런 경우에는 이제 비급여라고 해서 급여를 받지 못하는 가운데 돌봄 서비스를 받는 형태가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특히 병원을 동행하거나 이런 경우에 이제 그런 니즈가 커지는데요. 제가 지난주에 만나본 어떤 그 당신처럼 동행이라는 그곳의 대표님은 본인이 직접 10년간 부모님을 돌본 경험이 있어서 이런 서비스가 필요해서 만들었다고 합니다. 아직 시작은 미약하지만 이러한 것들이 시장에 수요가 명확히 있고 특히 이렇게 좋은 뜻을 가진 사업가가 나타나면서 이러한 것들이 지자체의 노력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서로 연결되면서 이 사회의 복지 공백을 촘촘히 채워가는 것들이 늘어날 수 있기를 기대해 봅니다. 마찬가지로 특히 이제 직장인인 경우에 맞벌이를 하는 경우에는 부모님을 당장 돌봐야 되는데 이런 낭패를 겪는 경우가 많습니다. 회사를 잠시 쉬고 돌보는 것도 굉장히 문제가 되고 실제로 그것 때문에 부모님 돌봄으로 회사를 그만둘 수 있는 경우도 많이 있는데 이러한 그런 필요성에 대해서 믿을 수 있는 분들이 서포트하고 지원할 수 있는 그런 체계가 점점 늘어났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두 번째 뉴스는 식물 재배, 치유 농업 활성, 치매 예방에도 효과라는 기사입니다. 누구나 쉽게 생각해 볼 수 있듯이 치매의 초기 단계인 분들에게 어떠한 이러한 그 농업, 치유 농업을 할 수 있게 하는 것은 굉장한 즐거움을 주죠. 생명체를 볼 수 있고 또 그 시간에 소일거리도 되고 거기서 어울릴 수 있죠. 실제로 10명을 대상으로 보니까 기억력이나 인식력도 높아졌고 특히 우울감 같은 경우에 68.3%가 줄어들었다라고 합니다. 시니어들에게 있어서 치매의 여러 가지 원인이 아직 규명되지 않았지만 한 가지 많은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어떤 우울감이 작용할 것이라는 추정은 가능해 보입니다. 이런 것들을 줄여서 삶을 더 활력 있게 하고 더 뇌를 자극하게 하는 그런 활동에 이러한 치유 농업 이런 것들은 아마 유용한 것으로 알 수 있겠습니다. 다음 뉴스는 귀농귀촌에 관련된 건데요. 구례군에서는 주택 월세를 10만 원으로 제공한다고 합니다. 실제로 가만히 앉아서 생각해 보십시오. 시니어 삶에 무엇이 정말 바텀라인으로 필요한 것인가? 그러면 집에 대한 비용이 가장 크고요. 그다음에 이제 먹는 것들은 농촌 생활해 보신 분들은 이해할 수 있겠지만 이렇게 직접 자급자족할 수 있는 비율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상대적으로요. 그다음에 의료비 같은 경우에 건강한 삶이 된다면 그것에 대한 부분도 감소할 수 있는 가능성 또한 존재합니다. 반대로 의료비인 경우에 필요한 그 중증이라든지 굉장히 어려운 질병의 경우에는 대학병원 같은 것이 필요한데 그런 접근성에 대한 문제점은 있습니다. 나아가서 그 다음으로 생각할 것은 만약에 자녀가 젊다면 교육시설이 필요한데요. 이런 교육 프로그램이 접근 가능한가에 대한 고려도 필요합니다. 그나마 다행히 이러한 지방에 있는 지자체에서는 이런 그 귀농귀촌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교육 프로그램도 활성화하고 특히 괜찮은 학교들도 많이 늘려가고 있는 추세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 도심에 살던 분들이 그곳에 있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문화생활을 영유하지 못하는 것에 대한 절망감이 굉장히 클 수 있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거죠. 그랬을 때 이것에 대한 욕구를 해소할 수 있느냐 본인에게 진지하게 물어봐야 되고요. 이런 지자체에서는 단순히 집 하나로 되는 게 아니라 이게 가장 중요하죠. 근데 이 사람들이 여기서 터전을 잡을 수 있게 만들어 가야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가장 중요한 것 하나를 꼽으라 한다면 그것은 바로 사람 관계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도심에서는 옆에 아파트에 누가 살더라도 서로 알지도 못하는 그런 사이로 끝나는 경우가 태반인데요. 시골에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숟가락 하나가 뭔지까지 다 알아내는 그러한 상황이 부담스럽다라고 말씀하는 경우도 있고 또는 지역에 계신 분들은 모르지만 도시에 있던 사람들 입장에서는 텃세라는 것을 느끼죠. 그것은 서로 상호작용인데 도심에 있는 분들이 자기를 드러내라 한다거나 그 속에 융화되기보다는 자신의 것을 강조했을 때 부딪히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문가들이 귀농귀촌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초기 3년 동안은 가만히 지켜보고 듣고 그 속에 어울릴 수 있게 그 속에 어울리면서 서로 소통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드는 것이 가장 중요한 꿀팁이라고 얘기를 하고 실질적으로도 이러한 소통 프로그램이 귀농 귀촌에 있어서 핵심적인 영역이 될 수도 있어 보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사람과 더불어 사는 곳이어야 되는데 사람이 그 사람이 자기의 생각하는 기준에 맞고 자기와 어울릴 수 있는지 없는지 이러한 것들이 삶에 있어서 너무나도 중요한 조건이기에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단계부터 제일 중요하게 비용이 부담이 있고 문제가 되는 이러한 것들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하는 이런 노력들은 어떻게 잘 정착될 수 있기를 바라며 또한 여기에 더해서 좋은 프로그램들이 더해지기를 기대해 봅니다. 다음 뉴스는 KB 손해보험에서 노인 요양시설 운영하는 까닭이라는 기사인데요. 현재 위례에서도 좋은 KB 골든라이프 케어라는 것을 잘 안착시켰습니다. 가보면 전문가들이 투입되어 있어서 공간의 구조라든지 프로그램 운영에 있어서 굉장히 차별화된 어떠한 그 또 기관이 안정적이기 때문에 뭔가 괜찮은 모델을 만드는데 이제 두 번째로 그 확대를 해서 서초에서도 하나 만든다라는 뉴스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관계자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도쿄해상 등 일본 보험사들은 이미 십수년 전부터 노양요양 사업에 진출해 성과를 거두고 있다. 그런데 설비나 운영 인력 등 초기 투자비가 크기 때문에 적자를 보고 있지만 향후 운영 과정에서 각종 데이터가 쌓이고 보험 상품과도 연계하는 등 신사업 발굴이 가능할 것을 기대한다라고 말합니다. 현실과 이상은 좀 차이가 있을 수 있는데요. 시니어 이 시설이라는 것은 시니어 수가 적기 때문에 데이터로서의 가는 질은 좋지만 그 양에 있어서는 확실하지는 않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중장기로 봐야 되고요. 현실적인 문제는 어떤 거냐면 기업 입장에서는 수익이 나야 되는 겁니다. 기업의 기준에서 최소한 손해가 나면 안 되는 거죠. 그런데 전문가들이 갖는 생각은 좀 다를 수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 어르신을 얼마나 성심껏 케어할 것인가에 대한 그러한 그 철학이나 그런 가치관이 너무 센 거죠. 여기서 이제 갈등이 많이 생기고 초기에 여러 가지 테스트에서 갈등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이 경우에는 이제 어느 정도 안착이 됐는데 두 부분에 다 서로의 양보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KB손해 금융에서는 어느 정도 이러한 전문성을 인정해주고 그분들의 삶의 룰을 보존해주는 그러한 조금은 탄력적인 구조를 허용하는 게 필요했고요. 그 다음에 실제로 이곳에 투입된 정말 전문가분들은 어떠한 이 조직의 생리에 맞춰서 어느 정도 타협해서 그것에 맞춰가려는 노력들이 보여준 것이 이런 결과가 나타났다고 보입니다. 앞으로 이제 우리나라도 이러한 그 노력들이 점차 늘어날 텐데요. 이것을 수익 사업으로 단순한 수익으로 보기에는 굉장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장기적으로 본다면 고객을 점유할 것이고 장기적으로 본다면 시니어 사업을 리딩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한 수익이 생길 수 있는 분야임은 분명합니다. 중요한 것은 초기에 얼마나 서로 다른 이질의 문화가 부딪혀서 그 속에서 노인을 돌본다는 그런 공통된 비전으로 탄력적으로 움직이고 균형, 밸런스를 맞출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이 핵심이라고 보여주고요. 어쨌건 제가 아는 지인도 이쪽에서 일을 하고 계신데 정말 그런 전문가들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두 번째 단계까지 비교적 안정적으로 가지 않았나 생각해 봅니다. 그 다음 뉴스는요. 시니어 미니 파크 골프 대회가 성황리에 마쳤다는 겁니다. 물론 그 규모나 이런 것은 굉장히 작고 남의 얘기 아니야라고 얘기할 수도 있어 보입니다. 그리고 비즈니스에 관계된 것들이 많겠지라는 추측도 가능하지만 저는 이것을 굉장히 의미 있게 바라봅니다. 그 이유는 앞으로 이러한 문화가 더욱 활성화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 미국의 경우에 보면 2년마다 시니어 올림픽을 합니다. 우리나라도 보면 시니어들이 건강한 삶, 특히 이제 의료비의 지출을 줄이고 보다 활기차고 서로 어울리는 삶을 살 수 있게 하는 본 동력이 되는 그 원인을 보면 주로 스포츠 활동 커뮤니티가 많이 있습니다.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에 탁구라든지 배드민턴이라든지 뭐 테니스라든지 수영이라든지 이런 어마어마한 인프라가 굉장히 늘어나고 있고 이 속에서 어울리는 시니어들의 수가 급증하고 있죠. 이분들이 선의의 경쟁을 할 수 있게 이런 컴피티션을 할 수 있는 그런 전국구 단위의 대회를 만들어 준다면 이분들에게는 또 다른 활력이 되고 또 다른 동기부여가 되는 그런 것이 수 있어 보입니다. 그리고 시니어들이요
이런 것에 몰입할 수 있는 분들은 상대적으로 자산의 규모나 이런 곳에서 굉장히 그 룸이 많으신 액티브 시니어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업 입장에서도 이런 시니어 스포츠 대회나 이런 곳에 후원하는 것을 조금 더 체계적으로 전략적으로 한다면 엄청난 효과를 얻을 수도 있는 그러한 분야이고 앞으로 급성장할 수 있는 분야라는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조금 더 관심을 갖고 우리 시니어들이 조금 더 그 삶을 행복하고 더 여유 있고 즐겁게 보내면 어떨까 생각해 봅니다. 예를 들어서 젊은 어린이들을 생각해 보세요. 유아 스포츠단에 대해서는 그 부모들이 엄청난 시간과 돈과 노력을 투자하지 않습니까? 기대도 많이 하고요. 마찬가지로 젊은 시절을 그렇게 우리나라를 위해서 고생하신 분들이 노년을 의료비를 줄이면서 보다 즐겁고 활력 있게 살아가게 하기 위한 그런 스포츠가 상대적으로 어린 자녀들에게 들어가는 돈과는 비교가 안 되는 쪽으로 적을 수 있습니다. 그런 곳을 우리가 국가 차원에서나 어떤 민간 기업 차원에서 지원을 하고 그분들이 어울리면서 또다시 거기서 시너지를 낼 수 있는 이런 선순환 구조를 만드는 것이 지금 우리나라에 필요한 그런 시점이 아닌가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마지막 뉴스는 코로나 시대 줄어든 이혼입니다. 그 왜 이혼이 전체적으로 줄었는데요. 그 이유는 기저효과라고 하죠. 그 전에 코로나 대비해서 줄었다라고도 볼 수 있고 또는 이제 본 해석은 이혼 절차가 지연됐기 때문이다라는 그런 뭐 현실적인 얘기가 있습니다. 근데 눈에 띄는 것은 황혼 이혼만 나홀로 증가세라는 겁니다. 물론 전에 비해서 그 숫자가 아주 많지는 않아 보이지만 이러한 것들은 전체적인 데이터에서 튄다는 것은 의미가 있는데요. 저는 이렇게 추정을 해봅니다. 그 황혼 이혼이 왜 일어날까? 그 첫 번째는 그 소통의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아무래도 우리가 소통의 양과 질이 적은데 특히 이제 상대방의 얘기를 들어주는 것에 익숙하지 않은 거죠. 들어주고 먼저 들어주는 것을 해야 되는데 먼저 말하려고 하고 먼저 간섭하려고 하고 얘기하려고 하고 이런 속에서 공감이 일어나지 않고 자기 얘기하기 바쁜 거죠. 이런 훈련을 안 해본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삼식인데요. 역할 분담에 대한 겁니다. 한번 여성분들은 아마 잘 아실 거예요. 돌밥이 얼마나 피곤하고 시간적으로 얼마나 시간을 잡아먹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식사하는 거 생각해 보세요. 삼시세끼를 다 차려 드신다고 하고 중간에 청소도 해야 되고 빨래도 해야 되고 뭐 다른 걸 한다고 하면 본인의 시간이 없습니다. 근데 주말도 없는 거예요, 이것은.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스트레스가 쌓이는 상황인데 남편이란 분이 예를 들어서 직장을 그만두고 오셔서 그전에는 이제 먹여 살리시고 고생하셨지만 아무 일도 안 하고 그냥 숟가락만 얹어서 거기에 잔소리를 하거나 아니면 식사를 차려달라고 하는 것들이 여성 입장에서 얼마나 꼴불견이고 얼마나 힘든 일인지 특히 지금처럼 젊은 사람들과 비교해 봤을 때 뭐 상상이 안 되는 그런 일들이죠. 그런 것들에 대한 갈등도 분출할 수 있고요. 더 나아가서 역할 분담이 중요한데요. 이제 가정이라는 공동체에서 각자 일을 하면은 예를 들어서 아직도 가사노동에 보면 남성분들보다 여성분들이 한 3배, 4배 더 많이 하신다고 통계적으로 나타나 있는데요. 이것이 균등해지는 게 필요한 시점입니다. 즉 서로의 역할이 1대1로 같아졌을 때 그랬을 때 나는 평등하다고 느끼고 서로 존중받는다는 느낌을 받을 수 있는 여지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의식의 변화 그런 것들이 필요해 보이고요. 코로나 기간에 특히 서로 우울하고 답답하신데 그 공간에서 이런 것들이 표출되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안타까운 일이지만 더 나아가서 우리들이 소통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보고 상대방 입장에서 들어보고 또 이 제도적으로는 이러한 것들에 대한 교육, 이러한 것들에 대한 프로그램이 필요해 보입니다. 제가 지난주에 소개해드린 드라마, TV 드라마는 너무 좋은 것들이 많습니다. 요새 뭐 주말 드라마라든지 치매를 다룬 것들이든지 그런 것들을 보면서 이제 인식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을 간접적으로 통해서 점차 우리나라는 빨리빨리 그 발전해 갈 거고요. 그것을 이해해 갈 거고 중요한 것은 그것을 실천하면서 삶에 있어서 가장 소중한 것은 배우자이고 가족이라는 것들이 아마 그 시니어들 영화나 이런 것을 보더라도 잘 나타날 수 있는데요. 이런 것들이 파국으로 가지 않고 어느 정도 자신의 삶을 서로 존중해주고 각자의 삶을 살아가되 또 같이 협력할 수 있는 이런 구조를 만드는 것들이 필요해 보이지 않나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네, 저는 더 나은 시니어 삶 공동체를 연구합니다. 감사합니다.